저는 사실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 나는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교사님, 이번 주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주 사연 솔직히 무섭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무서웠어요. 밑밥. 무섭지는 않은데 그냥 좀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라방스 사연. 드라망스. 돌아방스는 아니고요. 그냥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워낙 프로시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약간 괴담사 분에게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그냥 발표를 하셨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무섭지는 않아서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사담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 제보자분이 젊을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정도 더 전의 일인데 이제 자기가 졸업을 했었던 중학교에서 선생을 하셨대요. 어릴 적부터 이제 선생님이 꿈이셔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엄청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이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달리 기억에 남고 애정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분도 그랬대요. 이제 아무래도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익숙해질 무렵에 들어와서 더 이렇게 시선이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이들 중에서 눈에 밟히는 애들이 있었대요. 대개는 그런 아이들이 좀 어둡고 혼자 있고 옷차림이 별로 좋지 못한 이제 그런 아이들이었대요. 아무리 교복을 입고 있어도 뭔가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태가 좀 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라서 그런 애들은 보통 좀 안타깝지만 가정폭력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옷을 이제 교복을 오랫동안 빨지 못해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또래 아이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이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 새로 들어온 아이들의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눈에 띈 아이가 아이코라고 하는 애였대요. 이 애를 처음 보자마자 이 애가 평범한 가정 환경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처음 학교에 들어왔는데 양말이 짝짝이었대요. 그리고 머리를 안 빗어서 머리가 산발이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학교에 온 거예요. 학교 새 학기가 시작을 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오니까 결국에는 이 제보자분이 같은 여자라서 학교 안에 애를 붙잡고 목욕탕을 같이 갔대요. 너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씻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그 코인 런드리를 가가지고 교복을 빨아주셨대요. 그리고 이 애가 이제 여성으로 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마법의 날에 대해서도 이 애가 정말 무지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서 이 아이코를 엄청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게 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애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아이코의 집에 가서 부모를 만나봤는데 뭐 당연하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고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자주 집을 나가 있으셨는지 계속 못 봤대요. 그러다가 삼고초려라고 3번 만에 아버지를 겨우 만났는데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코의 담임으로서 이 아이를 돌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만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가든 키우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나는 돈 한 푼 못 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제보자분이 참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 애가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 애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셨대요. 본인이 박봉이기도 하지만 아이코한테 새 옷을 사주기도 하고 밥이나 이런 거 반찬 같은 거를 좀 사서 집에 가서 저녁 챙겨 먹어라고 하면서 주기도 하고 이제 제보자분이 어머님이랑 단 둘이서 사셨는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좀 자라는 애다 보니까 제보자분의 어머니께서도 참 안쓰러우셨는지 그 애기를 엄청 챙겨주셨대요. 아껴주시고. 그랬더니 이 애가 점점 밝아지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단정해지더래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참 많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애가 엄청 밝아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너무 기뻤죠. 내가 사랑으로 돌본 아이가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이코랑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졸업식을 얼마 안 남겼는데 어느 날부턴가 얘가 학교에 안 나오더랍니다. 고등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졸업식 날만을 기대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인기척도 안 느껴지고 문도 안 열리고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작고 낡은 아파트라서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웃분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웃분들도 못 봤는데요, 아무 소리 안 들리던데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실종 신고를 했지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실종에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이 신고를 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종결이 났는데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대요. 답답하죠. 이제 어떤 학생들보다도 자기 자식처럼 돌본 아이인데 소식을 들을 수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너무 답답했대요. 그렇게 결국 그냥 졸업식이 지나갔대요. 졸업식이 지나도록 아이코를 못 찾았고 항상 이 마음 한켠에 아이코라는 아이가 남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당연히 또 시선이 가는 아이들이 생겼고 아이코를 점점 잊어간 거죠. 그러다가 자기도 속도 위반으로 좀 애를 가져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예 선생 일을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이코를 완전히 잊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끊지를 못했고 도박도 하고 범죄도 계속 저질러서 신혼 때부터 경찰서를 너무 많이 들락거려가지고 경찰서에서 무슨 단골처럼 제보자분을 다 알아보는 정도로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원래는 일을 하시다가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근근히 먹고 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보자분이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예비 입학 시험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면서 지내셨대요. 선생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실력이 꽤 좋으셨는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속도 위반으로 가졌었던 딸을 주변 이웃분들한테 잠시 맡기거나 그것도 점점 여의치가 않아져서 이제 고향에 계시는 친정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좀 친정어머니께서 왕래를 하시면서 이제 딸아이 나츠를 돌봐달라고 맡기고 일에 열중을 하셨대요. 사실 그런 가정 환경을 벗어나서 나의 삶을 되찾은 기분이라서 도저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강의를 끝내고 이제 학원에서 한 9시, 10시쯤에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딸이 없어졌대요.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딸한테 간식을 먹이고 이제는 중학생이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저녁 장거리를 이제 사러 마트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딸이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집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집에 막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못 봤냐라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못 봤다 그러고 본 적 없다 그러고 이제 이웃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다녔는데 어디로 가던데요까지만 듣고 결국에 마지막 행선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경찰서를 매일같이 다니면서 끈질기게 수사를 요청을 하고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이 제보자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를 찾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검을 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이 딸아이가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한 거를 알게 되었고 그 범인이 남편이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친정어머니랑 같이 돌아오시게 됐어요. 이제 워낙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데다가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급작스럽게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딸아이도 잃고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래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힘겹게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선생님? 하고 말을 걸더래요. 낯선 목소리인데 어딘가 알 것 같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선생님, 무슨 선생님 저예요. 저 아이코예요. 선생님 잘 계시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보자분은 이 아이코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아이코라는 거를 깨닫고 막 엄청 빠르게 너 아이코니? 너 어디 갔었니? 왜 사라졌었니? 이러면서 그 실종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막 물어봤대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엄마랑 지금 연이 닿아가지고 지금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저 지금 아예 다른 데 살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제보자가 주저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전화를 막 했대요.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래서 전화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딸은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너만큼은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네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래 또 언제 한번 우리 만나자라고 했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저 조금 더 먼 곳으로 갈 것 같아서 더 연락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지내시라고 연락드린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 너도 성인이고 잠시 잠깐 잘해줬던 선생님일 뿐인데 혹시라도 자기의 그런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라. 혹시라도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했더니 네 선생님 잘 지내세요. 나츠도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이 제보자분이 잠시 잠깐 그 이야기만으로도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이 잊혀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꿈속에서도 나츠가 너무 밝고 평안하게 웃으면서 자기한테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나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이 아픔이 조금 씻어지는 기분이라서 제보자분이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학교 선생은 도저히 못하겠고 고향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때 당시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 선생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아이코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코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낸다면서 연락을 해줬지 뭐예요. 너무 다행이지 뭐죠? 이러면서 했더니 그 교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분이 해주신 얘기가 제보자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그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대요. 일본에서 절대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서 항상 랭킹에 오르는 사람이 이제 NHK 수신료 징수원인데요. 아이코의 집에 이 수신료 징수원이 찾아가서 영업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고 엄청난 악취와
너무 벌레가 많아서 놀라가지고 더 살펴보니까 거기에 전화 수화기 끈으로 목을 죽어 있는 완전히 썩어 있는 시체랑 그 옆에 이렇게 복부에 칼이 찔려서 죽어 있는 시체 2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해보니 목을 죽어 있는 아이는 아이코였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아이코의 부친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아빠였대요. 그래서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아이코의 일기장에 친족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들이 너무 많았대요. 이미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아빠의 나쁜 행동을 참지 못한 아이코가 아빠를 스스로 찌르고 거기에 자책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가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보자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기 선이 뽑혀 있더래요. 그때 당시에 이미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던 시절이라 집 전화를 잘 사용을 안 해서 집으로 전화가 안 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있다 치더라도 자기가 고향에 돌아온 줄 어떻게 알고 아이코가 딱 그 타이밍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 뒤로 제보자분이 계속 수소문을 해서 아이코가 묻혀 있다는 묘지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대요. 내 딸이 너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기도 했는데 좀 잘 돌봐달라 라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매년 전화가 걸려왔던 그 날에 아이코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 저 잘 지내요. 저 먼 곳에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나츠도 되게 잘 지내요. 저희 엄마가 나츠 엄청 챙겨주세요. 라면서 아이코가 되게 자기를 안심을 시켜주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매년 걸려오던 전화가 4년째 되는 해부터 걸려오지 않았대요. 제보자분이 이제 그토록 고등학생이 되기를 원했던 아이코와 자신의 딸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졸업식을 조용히 치러주셨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엄마를 대신해서 자기를 이제 아이코를 살뜰히 돌봐준 제보자와 제보자를 대신해서 엄마처럼 나츠를 잘 돌봐주고 있을 아이코에게 비록 살아서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제 제보자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아이코가 함께 잘 의지해서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가장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주변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사랑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쓰레기. 난 이 사연 들으면서 계속 얘기했다가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런 좀 안 좋은 되게 뭐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썰들 같은 거를 딱 들으면 그래 나는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뷰사님은 이 얘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떠셨어요? 말은 안 해도 참 가족이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이니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큰 고통을 줄수록 참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정말 나랑 학교나 회사나 옆에서 참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타인에 대해서 좀 친절해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발짝 조금 지금 당장의 기분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사람이 오늘 뭔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피해를 줬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면 그 상황을 내가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힘듦을 내가 주지는 말자라는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다들 조금씩 친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도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느끼는 거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 맞죠. 맞아요. 감정적으로 지금 당장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거를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난 부분까지 어떤 감정적인 해소까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나는 비록 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난 어디 가서 저렇게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좀 들을 때마다 내가 만약 어디 가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제가 제 스스로 좀 비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어디다가 해소도 할 곳이 없는 그냥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겪었던 불편 그 이상으로 나의 감정을 배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서 비참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더 타인에게 친절해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감히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부모님하고 딱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네, 맞죠. 그거 자체도 기분이 나쁘긴 해.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야. 네, 아니, 지금 안 알려줘서 그렇지. 그쵸. 아무튼 우리 그 뷰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운이 좀 남네요. 또 이렇게 또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뭔가 무서운 얘기는 아니라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뷰사님 오늘 사연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